근데 성인들에게도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네, 이게 요즘 많이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작게는 30%, 많게는 70%이기 때문에 어쩌면 성장기 아이들보다 2배, 3배, 아니 그 이상 많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슈로스 메서드라는 건 정말 특화된 운동법입니다. 척추 주변에도 너무나 많은 근육들이 있는데 그 정렬이 무너졌다는 것은 그 근육의 밸런스가 무너진 거고요. 그걸 하나하나 정확하게 찾아낸 다음에 그것들을 다시 정상화 만들어 주게 된다면 결국은 골조라는 것, 골격이라는 것도 그거에 긍정적인 영향을 받아갈 수 있다. 그게 저희가 접근하는 방식입니다. 박사님, 요즘에 스마트폰 사람들 많이 쓰고 컴퓨터 많이 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거북목이나 골반 틀어지고 체형이 틀어지는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이렇게 잘못된 자세들이 척추 측만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을까요? 척추 측만의 역사를 쭉 보게 되면요, 기원전 1300년 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측만의 원인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측만은 특발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 내용이 요즘에 이슈화가 되고 있는 게 있습니다. 100명 중에 측만이 몇 명이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시면 미국이나 어떤 유럽 국가를 가면요 1%대입니다. 1% 넘는 연구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아시아 사람만 그런가? 가까운 일본이나 중국을 봐도 다 1%대입니다. 그럼 한국은 얼마나 될까요? 작게 보면 6%, 많이 보면 10% 정도 봅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최근 들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척추 측만은 정확한 원인을 모르는 어떤 인자가 내 몸에 들어왔는데 내가 그것을 꾸준히 관리를 잘하고 운동을 잘했다. 그럼 그걸 이겨낼 수 있다 라고 얘기하고요. 근데 그렇지 않고 방금 말씀하셨던 스마트폰 정말 많이 보고 운동은 하지 않고 자세가 안 좋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위험 인자가 왔었을 때 그걸 내가 그대로 흡수해서 가속도가 붙어버립니다. 그런데 실제로 얼마 전에 어떤 연구가 있었냐면 신체 활동을 규칙적으로 하는 집단과 신체 활동을 규칙적으로 하지 않는 두 집단을 추적 연구를 해봤습니다. 어떤 그룹에서 측만이 더 유병률이 많은지, 당연히 신체 활동을 하지 않는 집단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세를 교육한다는 것을, 즉 안 좋은 자세가 측만을 만들어내는 것은 아니지만 측만이 아주 미약한 사람이 잘 지킬 수 있다 없다에 대한 관점에서 자세는 너무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일종의 약간 면역력 같은. 맞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체형에도 면역력이 필요한 거고, 네. 면역력이 떨어지면 특발성으로 생기는 척추 측만증이 더 잘 생길 수 그렇죠. 있고, 더 악화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어서 하는 질문이 아까 말씀하셨던 그 내용이 좀 포함이 되는데, 네. 최근에 이제 막 자기 전에 운동 스트레칭이나 유튜브에서 나오는 영상도 되게 많잖아요. 네네. 물론 이게 딱 한두 가지로 맞춤형으로 할 수는 없겠지만 네. 추천해 주실 수 있는 간단한 운동 루틴이 있으면 이 정도는 해주면 좋겠다라고 생각되시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슈로스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요, ADL이라는 게 있습니다. 일상생활의 교정법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흉추의 커브가 있는 사람이라고 했었을 때 바르게 이렇게 똑바로 앉는다? 이걸 저는 권장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미 휘어진 상태고 이미 흉곽의 컨디션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즉 비대칭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오른쪽으로 커브가 있다라고 하면요, 우리가 어떤 자세나 운동을 세팅할 때는 몸을 왼쪽으로 보낸다라고 관점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자세를 교육시키고 그것을 운동으로 엮어줄 수 있는 것, 그게 가장 좋은 솔루션인 것 같습니다. 바른 자세가 아니라 나에게 맞는 자세. 맞습니다. 그러려면 체형이 어떻게 틀어졌는지는 사실은 조금 정확하게 알아볼 필요가 있겠네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상황을 명확하게 알아서 내 몸을 알고 내 몸에 맞는 운동을 하는 걸 권해드립니다. 박사님, 척추 측만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 또는 의심이 되는 분들이 일상에서 조심해야 될 습관, 이거는 나쁜 자세니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짚어주실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운동에 대한 내용, 그리고 이제 자세에 대한 내용이 계속 반복적인 내용이 있는데, 저도 학생들한테 계속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스마트폰. 목의 자세를 많이 안 좋게 합니다. 왜 그러냐면 측만이라는 것은 3차원적인 변형입니다. 즉 척추의 옆모습도 무너지는 거고요. 옆모습이 무너진다는 것은 휘어진 부분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목부터 모든 척추의 옆모습이 다 안 좋게 변하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1.5 거북목입니다. 저는 실제로 임상에서 현재 회원분들 항상 얘기합니다. 스마트폰을 들어 올리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머리를 숙이는 자세를 줄이는 것, 그게 어쩌면 가장 심플하고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스스로 척추 측만증인지 아닌지 셀프로 알아볼 수 있거나 위험성이 있는 체형이지 않을까라고 해볼 수 있는 게 있으면 좋을 것 같거든요. 사실 가장 명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은 아까 말씀드리던 전방 굴곡 검사라는 거. 근데 이게 단점이 남이 해줘야 되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내가 할 수가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결국은 몸의 척추가 3차원적인 변형됐기 때문에 외형이 변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최대한 복장을 가볍게, 가급적이면 아무것도 입지 않은 샤워를 하고 나온 상태에서 거울 앞에 자기의 모습을 그냥 편안하게 보는 겁니다. 보통 측만이라고 얘기하면 어깨 높이가 다르다, 골반 높이가 다르다, 이것만 보지만 내 몸의 볼륨감이라 그러죠. 가슴이라든지
형태라던가 가슴 아래 갈비뼈 형태가 볼륨감이 좌우가 높이가 다르다? 그러면 층만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저를 빗대어 생각해 보니까 제가 이렇게 오른쪽이 약간 갈비뼈가 이렇게 들어간 거 왼쪽은 좀 나온 것 같아요. 네. 셀프로 보면서도 약간 미세하게 차이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그렇게 한번 확인해 보면 되는 거 그런 의미죠? 네, 맞습니다. 결국은 몸 중심에 있는 척추라는 녀석이 어느 방향으로 휘어지고 돌아간 것이 그 외형의 표시가 납니다. 그냥 일반적인 옷을 입은 상태에서 그걸 평가한다? 사실 그건 불가능합니다. 엑스레이 찍거나 그게 아니라 지금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는 일상생활 패턴에서는 옷을 최대한 안 입은 상태에서 내 몸의 좌우뿐만 아니라 볼륨감까지 확인하는 것, 그것이 저희가 정확하게 볼 수 있는 평가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알기론 이게 슈로스 운동법 말고도 측만이 좀 많이 진행됐거나 빠르게 좀 호전되게 하기 위해서 보조기라는 거를 착용하는 걸로 알고 있기는 네네. 하거든요. 그 보조기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내용도 정말 길지만 잠깐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척추만 보조기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이것도 오래됐습니다. 1500년대에 시작됐거든요. 근데 그때는 플라스틱이라는 재질이 없었기 때문에 쇠를 그냥 몸을 그냥 감싼 거예요. 최근에도 이제 플라스틱이라는 재질만 바뀌었지 디자인은 동일합니다. 몸이 좀 틀어졌으니까 몸을 감쌌던 건데 목표는요 현상 유지였습니다. 근데 1979년대 이게 사건이 하나 생기면서 바뀌어집니다. 프랑스의 정형외과에서 닥터 체뉴라는 사람이 층만은 어딘가 볼록하고요 어딘가 오목하니까 볼록한 쪽을 밀어넣고 오목한 쪽을 밀어 빼낼 수 있는 보조기를 만듭니다. 이게 왜 획기적인 사건이냐면 과거에 있는 보조기 현대에도 많은 곳에 쓰고 있습니다. 디자인을 보면 좌우가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이 보조기는 각도를 증가시키는 거를 막는 거 있습니다. 교정한다, 각도를 줄인다,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최근에 나오고 있는 이 3차원 보조기는 각도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각도를 개선한다. 즉 휘어진 정도를 줄이는 거에 목적성을 갖고 있는 보조기가 1979년도에 시작돼서 최근에는 더 많은 연구들이 일어나서 세계 학술대에서도 많은 발표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튀어나온 데는 보조기 이렇게 막아주면 될 것 같은데 네. 좁아진 데는 여기를 좀 늘려주려면 운동 같은 걸 하거나 뭐 스트레칭이나 뭐 이런 네. 걸 해야 돼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저희가 몸이 양쪽이 똑같다라고 해서 이게 정상일 텐데 이렇게 된 거죠. 여기가 더 커진 거죠. 그러면 이쪽 부분을 밀어 넣습니다. 근데 이 위에 지지대를 만들어 놓는 겁니다. 지지대를 만든 가운데 이 공간을 만들면 이 두 부분을 밀어서 펴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놓습니다. 이게 보조기 효과를 가지고 있을 거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한쪽은 볼록하고 오목합니다. 그럼 볼록한 쪽은 넣어주면 되죠. 오목한 쪽은 저희는 뭘 하죠? 분당 12에서 18에 숨을 쉬거든요. 근데 숨을 쉴 때 그냥 쉬는 게 아니라 오목한 곳에 집중을 합니다. 안 믿기시죠? 근데 됩니다. 이 오목한 곳에 집중해서 공기를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거기만 커지거든요. 정형 호흡법이기도 하고요. 슈로스 호흡법이라고도 얘기하기도 합니다. 오늘 박사님 이야기 들으면서 척추 측만증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해야 되고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를 느껴봤는데 우리가 감기 걸리지 않게 면역력을 키우는 것처럼 척추 측만증도 면역력을 키우는 운동들을 해주면 굉장히 좋겠다라는 네. 생각이 들었고요. 박사님이 마지막으로 어떤 말씀을 꼭 해주고 싶다라는 게 있으시면 짧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측만이라는 것은 부러진 것이 아니다. 단순히 조금 휘어진 거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올바른 근거 있는 방법을 통한다면 좋아질 수 있다라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척추는 우리 몸의 중심이고 평생을 지탱하는 구조입니다. 지금 조금 휘었다고 해서 좌절할 필요 없고요. 지금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관심 갖고 열심히 하다 보면 좋아질 수 있다고 하니 희망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박사님의 말씀 너무 감사했고 많은 시청자분들이 희망을 가졌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